오늘은 기아 EV 시리즈와 폴스타의 라인업을 가지고 자동차, 전기차의 변화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두 브랜드가 비교될 대상은 아닙니다. 성격이 다르고 방향성이 다릅니다. 단지 이런 사진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모델에서 또 특히 제가 최근에 시승해본 모델에서 이 두 브랜드를 가지고 전기차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뀔지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전달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폴스타 4하고 EV3를 가장 최근에 시승했습니다. 지금 폴스타는 2, 3, 4, 5, 6까지 5개 모델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2, 3, 4가 출시됐고요. 한국은 아직 안 됐지만은 폴스타 4는 르노 코리아에서 생산돼서 한국 시장에 또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폴스타 5는 또 5도 GT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좀 럭셔리 세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폴스타 6는 로드스터입니다. 저는 작년에 동경 모터쇼 갔을 때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대부분 무대 위에 이런 로드스터 전기차를 전시하는 걸 보고 좀 의외였습니다. 어디에 배터리를 탑재할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폴스타도 이런 모델을 내놓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앞으로도 계속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기아는 아래에 표현된 사진은 지금 5개지만은 기아가 계산하고 있는 모델은 EV2와 EV6A까지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9개로 구성될 것으로 지금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모델은 EV3와 EV6, EV9입니다. 기아는 EV6와 9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켰고,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보급형 전기차를 늘려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가 타본 모델 중에서 뭐 EV3하고 폴스타 4가 비교될 대상은 아니지만은 자동차 디자인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왔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동차 디자인을 이야기할 때는 아벌글에서 공격적이다, 보수적이다, 균형 잡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라디에이터 그릴이 없어졌습니다. 그릴은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공격적으로도 또는 보수적으로도 또 엘리간트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릴이 없었습니다. 그걸 대신해서 헤드램프로 거의 모든 걸 다 성격을 표현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기아의 헤드램프는 지금 EV3에서는 두 개의 사선이 위에 있고 옆에 있지만은 이게 EV6에서는 위아래로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EV5, 9도 또 다르고요. EV5는 또 다르게 그래픽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펄그룹에서의 여유도가 융통성이, 다양성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상당히 궁금합니다. 폴스타포는 볼보에 사용했던 토르의 해머를 위아래로 나눠서 두 개로 나눠서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한 아이콘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이 다른 브랜드보다는 크죠. 인상은 강하죠.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매 모델이 나올 때마다 바뀌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는 우리가 실루엣을 중시한다고 보통 말을 해왔습니다. 근데 기아 EV3를 보시다 알다시피 플로팅 루프, 그러니까 A 필러가 검정색이고 뒤쪽 C 필러 쪽도 검정색입니다. 그러니까 루프가 떠 보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패널에 많은 선이 있고요. 클레딩도 여러 가지 선을 집어넣고 있고요. 거기에서 앞에 헤드램프와 뒤에 테일램프도 옆쪽에서 별도의 디자인에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리어 스포일러도 마찬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스타일이죠. 그에 비해서 폴스타 4는 형상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실루엣을 하나의 폼을 중시하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이게 폴스타가 미니멀리즘을 중시하는 그런 브랜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UV라 강조하는 클래딩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언뜻 봐서는 이게 세단인지 아니면 크로스오버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라인을 취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될지는 디자이너들, 엔지니어들의 역량에 따라서 다양한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쪽에서는 마찬가지로 디테일이 많이 좌우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전면에 비해서는 그릴이 없었기 때문에 범퍼만으로 좌우한 또는 범퍼와 디퓨저로 이 성격을 규정했던 것과는 달리 전기차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현대와의 기아의 전기차는 과거에 비해서 뒤쪽에 선이 많이 들어갑니다. EV3도 마찬가지로 사전을 쓰긴 하는데 EV5와 6와 또 다릅니다. EV9과도 다릅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선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비해서 폴스타 4는 좌우로 중심을 잡고 있는 컨비네이션 램프가 전체 이미지를 좌우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리오 인도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앞으로 그 전기차 만드는데 배터리를 탑재하면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이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자동차에 아이콘이 있느냐 상당히 중시됐던 시대에 살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그 루크 동커볼게도 처음에 현대에 왔을 때 아이콘이 없었다라는 것에 놀랐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현대와 기아는 나름대로 아이콘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독일 프리미엄 3사나 볼보, 폴스타 등과 그런 같은 강한 아이콘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기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타이거 페이스가 지금은 전체적인 이미지를 좌우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아의 얼굴은 2006년에 제가 피터 시라이를 스위스 제네바 모터스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처음으로 소울의 컨셉트카를 선보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릴을 제시했었는데 그 그릴의 이미지를 키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게 정작 출시될 때는 타이거 노즈로 표현됐었고 바뀌었고 그 타이거 노즈는 상당히 오랫동안 기아 브랜드에 적용이 되어 왔다가 최근에는 타이거 페이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넓어졌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 라디에이터에 그릴이 없어진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폴스타4는 앞에 보시다시피 마찬가지로 그릴이 없습니다. 이 앞쪽에 노즐을 낮게 해서 공기 저항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전기차가 달라지고 있을 시대에 접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에서는 레이아웃과 디지털 콕핏이 이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크게는 미니멀리즘으로 갔죠. 테슬라가 주도해서 버튼과 스위치를 없앤다라고 갔었는데 두 모델 중에서 폴스타는 테슬라에 가까운 그런 레이아웃이고 그런 디지털 콕핏입니다. 버튼이 거의 없습니다. 스위치도 센터 스택에 다이얼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이 컴퓨터를 쿨다운 할 때 쓰는 것이고 볼륨을 올리고 낮출 때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데요. 물론 스티어링 스포크에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기아 EV3는 두 개의 긴 디스플레이 창이 있고 그 아래 별도의 버튼들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입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에도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폴스타처럼 또는 테슬라처럼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서 모두 다 조작하는 게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서는 지금은 메이커마다 자동차 회사마다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버튼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쪽으로 했다가 최근에는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처럼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자주 쓰는 버튼이 한정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은 정해진 큰 정답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전기차 시대가 초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내연기관과 공존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자동차를 오랫동안 사용했던 사람들에게도 전기차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버튼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쪽으로 의견들이 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아 EV3와 폴스타 4에 대해서 인상적이었던 것을 각각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기아 EV3에서는 놀랐던 것은 노면 요철 소화력이 엄청 좋습니다. 타이어에 대해 반응, 서스펜션의 반응, 이게 주파수 가밍형 서스펜션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등급의 소형차에서 이 정도의 승차감이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아이페달 3.0을 채용해서 와인딩 로드를 시승 도중에 달렸었는데 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또는 올라가면서 달렸었는데 통상적으로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코너를 돌 때마다 속도를 크게 높이지 않아도 차체가 쏠리면서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EV3는 그게 전혀 없이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물론 이게 좀 더 과격한 운전할 때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혹시 현대 아이오닉 5 N에 탑재된 트윈 클러치가 탑재될 수 되는가 하고 알아봤었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거동을 보인다는 것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와인딩 노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오르막길 때 느꼈지만은 오르막길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저배기량 차에서 있는 힘을 다 짜내는 그런 느낌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하는 그런 상황과 달리 그냥 부드럽게 똑같은 감각으로 올라가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 내리막 와인딩 로드에서는 자꾸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내가 핸들링에만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주행이 달리는 즐거움을 전기차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그 가속 방지턱에 대한 반응도 차체의重量이 증가했음에 불구하고 그렇게 위화감을 주지 않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물론 이런 노면이 좀 거치는 도로에서 약간 노면섬이 올라오는 것은 뭐 가솔린차랑 크게 달리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전체적인 승차감을 향상시켜 주는데 이 아이페달 3.0의 역할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폴스타 4도 마찬가지로 승차감에서는
이 등급의 차답게, 이 세그멘트, 폴스타의 차답게 정말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그 마찬가지로 이 폴스타 4에는 듀얼 클러치, 현대는 트윈 클러치라고 표현하는데 폴스타 4는 듀얼 클러치라고 표현합니다. 이것까지 채용해서 역시 고급차다운 면모를 보여줬는데 이 스웨덴의 와인딩 로드 달릴 때 정말로 실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저에게 더 왔다 한 것은 리어 윈도우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사진에 보다시피 리어 윈도우는 없고 위쪽에 카메라만 있습니다. 그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안쪽에 룸미러로 비춰줍니다. 왜 그랬느냐? 전기차는 배터리를 탑재해야 되죠. 그러나 아래쪽 공간이 침해를 받죠. 그 공간 침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 차, 루프가 낮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뒤쪽 공간을 높이기 위해서, 넓히기 위해서 이런 레이아웃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리어 시트의 공간이 넓어진 것과 더불어서 트렁크 룸이 이 폴스타 브랜드의 플래그십인 폴스타 3보다 더 넓습니다. 공간이 적재 용량이 더 넓습니다. 100리터가량 더 넓습니다. 전체 지리그룹의 CMA 플랫폼을 한다면은 폴스타 4는 지리의 SEA 플랫폼이 다릅니다. 차 만들기가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많은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것들을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 적용해서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지켜보는 또 다른 즐거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서 트렁크를 살펴볼 건데요. 트렁크는 이 버튼으로 부드럽게 열립니다. 앞쪽에, 아래쪽에 그 버튼이 있는 것보다는 좀 지저분함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 상태에서는 그 하얀색 커버가 지금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 상태로 덮여있는 상태입니다.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이 막힌 상태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은 세단을 주문했을 때 막혔을 때는 쿠페, 열려있을 때 공간과 통과했을 때는 이제 해치배기로 분류를 하죠. 이것을 이 커버를 당겨서 내리게 되면 열리게 되죠. 그걸 떼내고 시트를 앞으로 젖히면은 이 공간이 넓어지는데, 제가 여기서 주목을 했던 것은 이 폴스타 4의 트렁크 공간이 수치상으로 526리터가 기본이고요. 이게 이제 시트를 앞으로 젖히면은 1534리터까지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폴스타 3는 차체가 더 크다고 되어 있는데 폴스타 3는 484리터가 기본이고 확장하면은 1411리터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공간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쿠페라는 그런 이 장르를 생각했을 경우에 흔히 뒷좌석도 공간의 침해를 받고 트렁크 공간도 작을 거라고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차는 트렁크 공간도 더 크고 뒷좌석도 앞 인테리어에서 말씀드렸듯이 머리 공간이 충분하고, 그래서 그게 바로 이 테슬라가 리어 윈도우 롭스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폼팩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리어 윈도우를 만들어내고 그 자리에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카메라가 달리는데요. 이 카메라는 룸미러, 디지털 룸미러라고 그러죠. 룸미러란 말이 맞지 않죠. 룸미러는 물론 지금도 그 디지털 미러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그거 스위치 하나로 작동을 하게 되면 룸미러를, 기존 룸미러를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은 이 차는 용도 자체를 뒤쪽에 시야를 더 넓게 해서 안전을 도모하는 개념을 만드는데, 그걸 함으로써 뒤에 머리 공간도 넓히고 트렁크 공간도 넓힐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폴스타 3는 내연기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SPA2 플랫폼이고, 이것은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SEA 플랫폼입니다. SEA 플랫폼은 흔히 말하는 셀 투 바디, 셀 투 팩 기술을 사용을 했는데, 셀 투 팩은 배터리 셀을 차체 바디 자체에 이제 같이 통합을 함으로써 공간을 넓히죠. 그래서 그만큼 배터리 팩이 차지하는 공간이 높이가 일단 좁고요. 그로 인해서 실내 공간도 넓힐 수 있고 더불어서 트렁크 공간도 넓힐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폴스타 4에서 제가 봤던 것 중 여러 가지 중에서 사실은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굳이 이 차가 쿠페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나 트렁크 공간이 적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면은 의외의 이 세일즈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혀 다른 성격의 두 모델이긴 합니다만은, 전혀 다른 방향성의 두 모델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그동안 느껴왔던 것 중에서 새롭게 생각했던 것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